지난 20일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고 많은 법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을 잘 못 받은 법들이 좀 있는데요.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망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기업,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 네이버, 넷플릭스 이런 곳들은 다 해외, 국내 사업자 공동으로 공평하게 망 사용료를 내라라는 거고, 이게 결국은 이런 콘텐츠 이용료가 오를 수도 있다. 넷플릭스 구독료가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내외 기업, 심지어는 국내 기업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를 모시고 좀 이 이슈, 뭐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성 링크브릭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윤성입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가 블랙이 아니라 뭐였죠? 다크웹. 갑자기 블랙웹이 입에 떠올라서 다크웹으로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네, 예, 맞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자, 이 법이 이름이 정확하게 뭔가요? 이 법의 이름이? 뭐 넷플릭스 방지법이라고는 나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뭐 망 중립성하고의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 CP들, 넷플릭스도 있겠지만 지금 워낙 OTT 서비스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으니까, 예. 또 과거에는 뭐 구글세라고도 알려져 있는 구글의 유튜브 서비스 포함해서 예. 서비스는 해외에서 하고 세금은 안 내면서 공공재이면서 사유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인터넷망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예.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자. 방지한다기보다는 약간 세금을 내라, 돈을 내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이네요. 법안 이름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고, 네, 요 개정안을 일명 넷플릭스 방지법, 뭐 무임승차 방지법 이렇게 부르는 건데, 네. 자, 이슈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망사업자라고 하면은 뭐 SK, 뭐 KT 뭐 이런 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망을 깔아서 ISP라고 하죠. ISP, SK 브로드밴드, 네. SK 그다음에 LG 플러스, KT 네. 정도가 되겠죠. KT. 네. 대한민국에 한 3개 정도가 크게 맞습니다.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 망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 뭐 대표적인 게 네이버가 있겠고, 예를 들면 뭐 유튜브가 있겠고, 구글 유튜브가 있고, 이런 데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 트래픽이 과부하가 걸리고 우리가 망을 계속 더 깔아야 되니까 돈을 내라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네, 맞습니다. 이게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차별이 있었다면서요, 그동안. 예, 맞습니다. 국내 사업자 같은 경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약 1,100억 원 정도 망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세 사업자 모두 합쳐서,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1,100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일단. 지금 더 많이 내겠죠, 이제. 2017년도 17년 자료니까. 기준이니까. 예. 네, 뭐 게임 회사들도 이미 뭐 100억 원씩 내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해외 사업자들, 예. 특히 국내에 법인이 없던가, 예. 혹은 유한회사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외국계 예. 기업들이. 그렇죠. 뭐 공시의 의무도 없고, 감사의 의무도 없는. 그래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들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무임승차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보통은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있거나 본사가 있는 곳에 이제 법인세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아시아 법인 싱가포르에 있어서 서버가 있어서 아마 그쪽에 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구글이나 이런 데들은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고, 구글도 어느 정도는 현재는 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내고는 네, 있나요? 네. 조금? 일단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로 해외에 접속하면 국내에서 느릴 예. 수 있으니까 자주 보는 콘텐츠들을 국내 ISP에 캐시 서버를 둬요. 캐시 서버, 예. 그럼 그 서버에 대한 계약들을 ISP하고 하면서 아마 어느 정도 전용망도 쓰고 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예. 그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공시 의무가 없으니까.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가 뭐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논쟁이 있을 때는 우리 망 사용료 못 내겠다, 그냥 느리게 하겠다. 그러면은 인터넷 ISP, SK 브로드밴드 이런 데서는 비싼 돈 주고 고객이 돈을 내고 유튜브 보려고 하는데 유튜브가 안 되면은 맞습니다. 사업자가 갈아타 할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갑질,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월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맞습니다. 좀 협상에 임해왔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무임승차를 못하게 된다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못하게 된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임승차를 못하는 어떤 결정적인 개정안은 아니에요. 본인 아니에요? 개정안이. 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게 잘못 알려진 거고요. 그 기본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예. 그 이제 CP들에 대해서 컨텐츠 프로바이더죠. 넷플릭스나 이런 인터넷 업체들이 예. 그 인터넷 품질을 유지할 의무만 돼도 좀 더 좋았을 텐데 예. 여기 안정성을 확보한다. 예.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무 수준으로만 좀 희석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아, 그러니까 좀 안정성 확보라는 건 좀 모호하잖아요, 내용이. 안정성을 확보한다라는 거는 끊기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 건가요? 품질을 좋게 한다는 걸 이제 좀 중화시켜서 표현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정부 입장은 이제 CP에 대한 과도한 의무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이게 왜 해외 사업자뿐만이 아니고 국내 CP들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좀 법안을 좀 희석시킨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나 유럽이 이제 망중립성에 대한 철학을 좀 잘 갖춰왔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좀 정부의 고민이 또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ISP를 너무 보호해주면은 예. 이 ISP들이 너무 이제 통제를 할 수 있겠죠, CP들한테. 근데 작은 CP들, 막 성장하려는 CP들은 망상료를 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도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서 400억 넘게 벌었다고 하는데 예, 예. 한 달에 400억 넘게 벌었습니다. 한 달에요? 예, 이미 보도자료가 나왔죠. 5천억을 번다는 그렇게 봐야 되죠. 근데 하나도 세금도 안 내고 트래픽만 유발하니 화는 나겠죠, 이제. 그런데 CP는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작은 규모도 있고 큰 규모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을 모두 예. 동시에 통제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군요. 자, 망중립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게 맞습니다. 망중립성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를 저의 견문을 제가 잘 모르니까 저의 견문을 좀 넓혀주시죠. 망중립성이란 무엇입니까? 이 망중립성은 원래 2003년도에 미국의 이제 미디어 법학자인데요. 존 우라는 이제 박사님이 이제 만들어낸 내용이고요. 그 위에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이게 법제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 망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SK 브로드밴드가 망을 깔았다면 그건 SK 브로드밴드 소유의 사유재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망을 통해서 해외 서버에도 접근하고 해외 콘텐츠들도 그냥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재적인 성격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망 중립성이라는 거는 인터넷 망에 한해서는 비차별성, 그 다음에 상호 접속, 예. 접근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이제 논리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계층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렇죠. 동등하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접근권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그거는 개념을 CP도 마찬가지입니다. CP도 마찬가지다. 비차별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동일한 그러니까 품질을. 콘텐츠를 만드는 큰 회사인 네이버나 작은 맞습니다. 회사인 뭐 작은 게임 회사나 모두가 동등하게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접근을.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망 중립성인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돈을 이렇게 매기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CP들한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망중립성은 또 재밌는 거는 그 트럼프 행정부인 2017년에 미국은 또 망중립성을 또 약간 좀 그 통제하는 쪽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인터넷망은 티어2라고 그래서 커먼 캐리어, 공공재 성격을 지녔었는데 예. 티어2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가 일단 망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거는 유명 해외 인터넷 기업들이 그 서비스하려는 대상국의 그 회사를 만들지 않고 서버는 다 해외에 두고 있으니 예. 돈은 벌어가면서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문제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망 중립성 문제를 떠나서 망 사용료라도 부과해서 그걸 이제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개념인데 실제로 이건 또 대외 무역상에 있어서도 또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 해외 나갈 때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겠네요. 상당히 똑같이. 이게 좀 예. 그 뜨거운 감자기도 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복적으로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뭐 망 사용료를 내게 하면은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보복적으로 그렇게 매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 넷플릭스의 문제는 이게 또 넷플릭스 왜 방지법이라고 하냐면은 이 넷플릭스가 최근에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만 코로나 예. 시기에 이 SK 브로드밴드하고 현재 소송 중입니다. 이 그렇군요. 망 사용료에 대한 소송 중으로 양쪽이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예.
SK 브로드밴드가 민감한 이유는 국내에서 해외 서비스를 이용할 때 1차적으로는 대륙간 해저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해저 케이블은 많지 않아요. KT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7개 정도. 예, 예. LG U+가 하나,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는 KT의 망을 임대하고 있어요. 돈 내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은 네. 자사 다른 서비스들이 품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KT는 좀 나아요. 해저 케이블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감한 거죠,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SK 브로드밴드가 뭔가 총대를 메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예, 거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뭐 이게 업자들의 얘기기도 하고 뭐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보면은 넷플릭스 같은 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이용료가 뭐 게임 예를 들면 온라인 게임을 내가 한다. 근데 망 사용료를 그 게임 회사가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온라인 게임 뭐 월정액이라고 하면 이런 게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넷플릭스도 지금 월 9,900원에 쓰던 거를 15,000원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가요? 일단 그 현재 개정안은 통과가 됐지만 세부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아마도 세부 시행령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이런 OTT 사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그때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이제 그 뭐 HBO니 디즈니니 다 이쪽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서 예. 가격 저하 압박이 좀 심해요, 업체들이. 그래서 쉽게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다음에 망사용료를 넷플릭스나 이런 데가 이제 우리 국내 ISP에 내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는 제로 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전가해야 할 비용을 본인들이 내게끔. 예. 그래서 다른 고객들을 뺏는 게 우선이니까 현재는. 그래서 쉽게 그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가격을 확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시장의 완전 경쟁 체제에서는 그런 게 좀 이상적으로 아이디얼하게 말씀하신 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넷플릭스가 독과점 상태다. 그럴 네. 경우에는 이렇게 올릴 가능성도 뭐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ISP 입장에서도 망사용료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부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망의 품질이라는 게 항상 불규칙하고 예. 그다음에 정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ISP 입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잘 서비스가 돼야지만 고객들이 자사망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뭐 관행처럼 쉽게 망병을 과도하게 책정하기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나는 유튜브 보려고 LG U+ 이번에 깔았는데 유튜브 안 되면은 맞습니다. 빡치겠죠. 그리고 네,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 딜레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댓글을 한 분이 달아주셨는데, 네. 그 해저 케이블 우리 네.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 해저 케이블을 해야 되냐 위성으로는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플랜트 이터널님이 하셨는데 아마도 인터넷은 다 지금 해저 케이블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대역폭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제 위성이 가지고 있는 대역폭이 예를 들면 고화질 서비스를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르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브로드캐스팅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화질 서비스를 하기에는 뭐 그런 상용 위성들이 많지 않아서 UHD 품질의 그런 거를 하기에는 네, 맞습니다. 정보량이 너무 쏠 수 있는 많습니다. 정보량이 너무 이제 위성은 제한적이니까 전화 정도는 음성 정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맞습니다. 그런 화면을 다 인터넷으로 위성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공인인증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공인인증서. 갑자기 튀네요, 주제가. 예. 주제가 원래 갑자기 팀이다. IT 전문가가 네. 나오셨으니까. 자, 인증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없어지면은 이제 우리 안 깔아도 되는 겁니까? 액티브엑스 깔고, 뭐 이런 거, 무슨 개그 프로그램도 나오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5월달에 이제 개정이 된 거죠, 이제 예. 공인인증서인데 정확하게는 공인인증 체계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자만 빠진 겁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인증서만 유효하다는 게 아니고 일반 사설 인증서도 인증을 이제 유효하다고 하겠다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공인인증 체계는 뭐 비대칭 암호화 기술을 쓴 아주 오래된 그리고 비교적 안정된 뭐 전자서명 기술입니다. 예. 그건 지금도 쓰이고 있고요. 단지 문제는 그 공인인증 체계를 서비스하는 방식.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액티브엑스를 다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과거에 서비스했던 맞습니다. 그 익스플로러에서
하나의 방식으로서 액티브엑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방식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무도 안 쓰는, 전 세계 아무도 안 쓰는 마이크로 익스플로러를 꺼내고 거기에 액티브엑스를 깔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공인인증서 안 쓰겠다라고 하죠. 공인된 인증서가 아니고 다양한 인증서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익스플로러 안 쓰고 액티브엑스 안 깔아도 되는 건가요? 정부 사이트 들어갈 때? 현재는 정부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목표로 하고 있다. 네, 11월 달에는 이제 특수 목적용 인증서만 이제 정부가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개인적인 생각은 뭐 홈택스나 이런데 접근용 말고는 이제 제한된 상황에서만 이제 인증서, 공인 인증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인증서들은 뭐 액티브엑스 없어지면서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인증 체계 자체는 이게 일반 고객분들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실 때 패스워드를 마지막에 넣으시잖아요. 비번. 그 비번은 내부적으로 이제 사이닝을 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전자서명을 하는 건데 그 전자서명 꼭 패스워드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얼굴로도 할 수 있고 요즘은 홍채로도 할 수 있고. 홍채 인식, 네, 지문 맞습니다. 인식 뭐 이런 걸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하다 보니까 굳이 액티브엑스로 그런 우리가 USB에 넣어서 PC에 넣어서 하는 방식을 안 써도 된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제 공인인증 체계는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단 이제 업계에서 또 걱정하는 거는 사설 인증서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또 선택의 또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도 보는 거죠, 이제. 각 서비스 회사마다 인증 방식이 다 틀리다는 게 과연 고객들한테 좋을까요? 비록 액티브엑스가 없더라도 아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무언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그렇죠. 어차피 모바일 앱들은 앱 안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안 까는 게 아니거든요. 인증서가 앱 안에 깔려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단 이제 편하죠. 예. 고객 입장에서 액티브엑스보다는 또 브라우저 같은 것도 필요 없으니까 뭐 그런 불편함을 좀 낮춰주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공인인증서가 그러니까 인증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인증서는 계속 유지가 된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모바일 스마트폰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이미 다 그 내장돼 있는 인증서 방식, 그게 지문 인식일 수도, 뭐 이미 지문 인식은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많이 뭐 금융거래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PC잖아요. PC. 맞습니다. PC는 어플리케이션을 까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를 또 깔아야 된다라는 건데 공인 인증서가 없어지더라도 사설 인증서는 깔아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방식은 아마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사설 인증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일부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만 넣고 한 번 더 거치는 거죠. 임시 패스워드라고 그러죠. OTP라고 하죠. 원타임 패스워드는 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한 번 더 누르게끔. 결제도 여기서 하게끔. 그렇군요.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예. 액티브엑스도 안 쓰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깔지 않되 이미 앱은 쓰고 계시니 스마트폰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2단계 이제 그 인증 과정을 거치게끔 하는 것들도 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뭐 금융 상거래라든지 금융거래 같은 게 좀 더 모바일 쪽으로 급격하게 재편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뭐 카카오페이니 뭐 그러니까요. 그 K뱅크니 이미 많이 또 소비자들이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워낙 이제 계속 불편하게 뭘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지도 모바일 폰으로 받는다고 돈을 이렇게 구걸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은 급속하게 재편이 됐는데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정말 열어준 거니까요 이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마지막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인증 체계를 떠나서 북미나 유럽은 제로 라이어빌러티라고 합니다. 뭐냐면 금융거래에 있어서 본인의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면은 해킹이나 분실이나 위변조로 인한 피해는 금융사가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약관상 대부분의 책임이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법률들이 바뀌기 전 혹은 약관이 바뀌기 전에는 여전히 기존의 공인인증서의 패스워드나 인증서를 잘 관리하시는 것처럼 아마도 비번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게끔 뭐 그다음에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함으로 해서 또 카드 정보가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들은 또 개인의 또 책임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신용카드를 썼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네 신용카드가 지금 남미에서 쓰였는데 이거 네가 맞니? 라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그 사용액은 부정 사용액은 전부 다
제 책임이 아니라 카드사 맞습니다. 쪽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예. 경우에는 뭐 그거를 이제 환불 받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확인도 해줘야 되고 예. 아니라는 걸 본인이 증명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고객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증명을 좀 해야 되는 결국은 환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가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해외의 어떤 사례를 좀 우리가 많이 도입을 해서 금융 회사가 좀 더 책임을 많이 지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맞습니다. 사서 인증서가 아무래도 그쪽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인 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죄송하고요. 근데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IT 전문가시고 링크브릭스 대표기도 하지만은 저희 뉴스톱의 소속이시기도 해요. 네, 요즘은 맞습니다. 투잡, 쓰리잡, 뭐 포잡 이런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예, 저희에서 그 IT 쪽을 그 팩트 체크 하시고 검증도 많이 하시고 기사도 뭐 다크웹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신 저희 소속 분이라서 제가 있는 회사의 소속 분이라서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뭐 기회가 되면은 이런 거 네. 좀 많이들 나와서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링크브릭스 지윤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